저는 김미선이라고 해요. 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이정우예요. 정우 씨, 반가워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가끔. 김미선 씨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나에 대해 캐묻지도 않았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가 정말 춥죠.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호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서울이요. 그럼 가족분들이 서울에 계시겠네요.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아팠다. 김미선 씨는 내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화제를 돌렸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서 급식 봉사를 해요. 그리고 가끔은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교회의 무료 급식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김미선 씨는 볼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달 후, 김미선 씨가 나에게 제안을 했다. 정호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제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사무실이요? 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김미선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힘들었다. 며칠 후 나는 김미선 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은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조그만한 사무실이었다. 벽에는 여러 가지 복지 정보들과 따뜻한 격려, 문구들이 붙어 있었다. 정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김미선 씨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분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정호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야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 특히 수진이와 준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김미선 씨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말하고 싶어졌다. 그동안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저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내 이야기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수진이와 준호와의 행복한 시간들, 그 끔찍한 사고, 그 후의 몰락. 김미선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다. 정호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김미선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힘들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호 씨 본인의 의지예요. 그날 김미선 씨는 나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었다. 임시주거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호 씨, 사랑하는 분들을 잃으신 슬픔은 평생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정호 씨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분명히 정호 씨가 다시 일어서서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수진이와 준호라면 정말 뭐라고 할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작은 변화의 시작. 김미선 씨와의 만남. 이후 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당장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공 화장실에서 깨끗이 씻고 박 형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옷도 세탁했다.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깎았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사람 같은 모습이 되었다. 김미선 씨는 나에게 임시거처를 구해주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임시쉼터였다.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었고 그동안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들었다. 다른 이용자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쉼터에는 나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김미선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었다. 처음에는 주로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호 씨,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사고는 정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운전을 더 조심했다면 그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정호 씨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조금씩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수진이와 준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컸지만 적어도 그것들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게 되었다. 한 달 후 쉼터를 나와야 할 시기가 되었다. 김미선 씨는 나에게 고시원을 구해주었다. 작고 낡았지만 그래도 내만의 공간이었다. 사회복지관에서 보증금과 첫 달 방세를 지원해 주었다.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2년 가까이 사회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노숙 경험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도 없었다. 김미선 씨가 취업 상담사를 연결해 주었다. 상담사는 내 경력을 보고 놀랐다. IT 분야에서 일하셨군요. 실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자신이 없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뒤처졌을 것 같았다. 더군다나 내 모습에 자신이 없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취업 상담사는 나에게 건물 청소나 단순, 노무직 같은 일자리들을 추천했다. 나는 망설였다. 한때 팀장까지 했던 내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김미선 씨가 말했다. 정호 씨,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결국 나는 근처 오피스텔 청소 일자리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사장님이 내 사정을 물어봤을 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려운 일을 겪어서 잠시 일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다행히 이해해 주었다. 아마 김미선 씨가 미리 연락해서 내 사정을 설명해 두었을 것이다. 첫 출근 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다. 오피스텔 복도와 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오랜만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이었다. 동료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들었다. 그분들은 내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 정호야, 점심 같이 먹자.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나도 아직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첫 월급을 받았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내게는 소중했다. 2년 만에 내 노동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서 먹었다. 예전에는 그런 음식을 먹을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감사했다. 김미선 씨에게 월급 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해 주었다. 정호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이 일로는 계속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정호 씨는 IT 경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복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청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컴퓨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기본기는 남아 있었다. 조금씩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희망의 씨앗. 청소 일을 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나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저녁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 일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카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다. 오랜만에 코딩을 하는 것이었지만 손의 감각이 남아 있었다. 밤새워 작업해서 만든 홈페이지를 카페 사장님이 만족해 주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다. 와,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얼마예요? 나는 많이 받을 생각이 없었다. 다시 시작하는 단계였고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이 더 중요했다. 20만 원만 주세요. 에이, 너무 적게 받으시네요. 30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번 돈으로 나는 조금 더 나은 노트북을 샀다. 낡은 중고품이었지만 작업하기에는 충분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일들이 들어왔다. 작은 상점들의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커스터마이징 등 규모는 작았지만 내가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김미선 씨는 내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다. 정호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부업 수입이 청소 일 급여와 비슷해졌다. 나는 결심했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온전히 전향하기로. 사장님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이해해 주었다. 정호야,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여기서 일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기 좋았어. 잘 되길 바란다. 동료 아주머니들도 배웅해 주었다. 정호야, 성공하면 우리 잊지 마라. 당연하죠. 아주머니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늦은 밤까지 작업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겁다는 생각이 더 많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클라이언트들의 평가도 좋았다.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 아마 그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된 것 같다.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이와 준호에 대한 그리움은 컸다.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문득
수진이가 생각났다. 그녀는 항상 내가 일할 때 옆에서 차를 끓여주곤 했다. 준호는 내 무릎에 앉아서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며 아빠,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울컥했다. 아무리 상황이 나아져도 그들이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는 않았다. 그해 12월, 수진이와 준호의 3주기가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들의 묘소를 찾아갔다. 지금까지 너무 무서워서 갈 수 없었는데 이제야 용기가 생겼다. 묘비 앞에 앉아서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다. 수진아, 준호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섰어.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그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묘소를 떠나면서 나는 한 가지를 다짐했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누겠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 2021년이 되자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일에 임했다. 프리랜서로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큰 프로젝트들도 맡게 되었다. 어느 중소기업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그 회사 사장님이 나에게 정직원으로 입사할 것을 제안했다. 정호 씨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프리랜서로서의 자유로움도 좋았지만 안정적인 직장도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다시 팀으로 일한다는 것이 그리웠다.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작은 IT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사장님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첫 출근 날 나는 긴장되었다. 3년 만에 다시 회사원이 되는 것이었다. 동료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동료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내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정호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일은 즐거웠다.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즐거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들도 소중했다.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지만 나에게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몇 개월 후 나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게 되었다. 신입사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을 느꼈다.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겪은 경험들, 심지어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까지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예전보다 더 인내심이 있고 더 신중하며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연봉도 오르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그리고 작지만 깔끔한 오피스텔로. 물질적인 것들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9장 나눔의 시간. 2022년 봄. 나는 김미선 씨를 다시 찾아갔다. 3년 만이었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정호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김미선 씨, 덕분입니다. 그때 도움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호 씨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나는 그분에게 제안했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미선 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나는 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주로 노숙 경험이 있는 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는 일이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IT 기술을 가르쳐드리기도 했다. 처음 만난 분은 40대 중반의 박철수 씨였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2년째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철수 씨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몇 년 전에 내 모습과 똑같았다. 물론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 박철수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노숙 생활을 하셨어요? 네. 2년 동안요. 서울역에서 잤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박철수 씨와 함께 취업 준비를 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 연습을 하고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쳐드렸다. 3개월 후 박철수 씨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정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호 씨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박철수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나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도움만 있어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김미선 씨가 나에게 말했다. 정호 씨, 혹시 강의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의요?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희망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어려움을 극복한 분들이 나와서 경험담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괜찮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솔직한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결국 나는 첫 강의를 하게 되었다. 30여 명의 청중 앞에 서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긴장되었지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 용기가 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내 이야기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행복했던 시절, 비극적인 사고, 밑바닥 생활,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청중들은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고마움을 표했다. 용기가 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볼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는 것을. 글로 남기는 이야기.
강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었다. 혹시 책으로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내 이야기가 책이 될 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다. 정호 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책으로 내시면 저희가 첫 번째 독자가 될게요. 김미선 씨도 권했다. 정호 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호 씨,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연 내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내 봉사활동 이야기를 듣고는 비슷한 말을 했다. 형,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셨네요.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결국 나는 글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써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할지, 어떤 톤으로 써야 할지. 하지만 일단 써보기로 했다. 첫 문장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몇 번을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수진이와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직하고 진솔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때 모든 걸 가진 남자였다. 그렇게 시작된 글쓰기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특히 가족을 잃었던 순간들, 노숙 생활의 처절함을 쓸 때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도 일종의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몇 개월에 걸쳐 조금씩 써나간 원고는 200페이지가 넘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첫 번째 독자는 김미선 씨였다. 원고를 읽어본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호 씨, 정말 잘 쓰셨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회사 동료들이었다. 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형, 이거 정말 출간하세요. 꼭 필요한 책이에요. 출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러 곳에 원고를 보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원고 잘 읽었습니다. 출간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로 내 이야기가 책이 되는 것이다. 편집자와 함께 원고를 다듬는 과정도 의미 있었다.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성들을 함께 고민했다. 책 제목은 바닥에서 다시로 정했다. 내가 경험한 인생의 바닥과 그곳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담은 제목이었다. 표지 디자인을 볼 때는 정말 실감이 났다. 내 이름이 저자로 적혀 있는 책이 실제로 나온다니. 수진이와 준호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2023년 봄. 바닥에서 다시가 출간되었다. 작은 출판사에서 낸 책이라 큰 홍보는 없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점에서 내 책을 본 순간은 잊을 수 없다. 서가에 꽂혀 있는 바닥에서 다시를 보니 정말 실감이 났다. 내 이야기가 정말로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구나. 처음에는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읽은 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온라인 서점 리뷰란에는 감동적인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